네, 오늘 5월 ISM 제조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48.5가 나왔고요. 지난달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3개월 연속 기준선을 계속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위치가 24년 11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 컨센이 49.3이었는데 이를 하회했고 여전히 관세 효과에 따른 역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관세부가 전에 재고를 축적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제조업의 반등 모습이 나왔는데 3월달부터 크게 떨어졌고요. 그 이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5월달 ISM 제조업 PMI 특징으로는 어느 정도 경기도나 우려가 확대된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뒷부분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좀 크게 보면 31개월 연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그 중간중간 기준선을 상회했던 기간이 잠시 이어졌던 구간도 있지만 이런 변동성을 빼고 보면 80년 이후 최악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계속 PMI가 기준선을 하회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이클의 끝자락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데이터로는 아직 그런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지 위축된 이 기간만을 갖고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ISM 제조업 PMI에서는 제조업 PMI가 42.3 이상을 가르칠 경우에는 제조업이 위축 구간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전체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달 내용에서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 전체 좀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되면 지금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직전 저점이 여기고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한 위축 구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세부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위축 구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지난달 대비 소폭 증가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규 주문 지수가 47.6이죠. 지난달 47.2에서 소폭 0.4%포인트 증가된 위치가 나왔고 다만 3월달 데이터죠. 두 달 전 데이터가 23년 5월 이후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난달 데이터가 반등했고 이번 달 데이터는 사실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흐름에서 신규 주문 지수가 지난달 대비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 생산 지수도 1.4%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12개월 연속 위축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절대 레벨을 보더라도 45.4거든요. 지난달 대비 늘어나긴 했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고용 지수도 46.8입니다. 0.3%포인트 증가를 했고 큰 변화가 없죠. 재고가 좀 많이 줄었어요. 46.7로 마이너스 4.1%포인트로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고객 재고도 44.5로 마이너스 1.7%포인트나 줄었고요. 이런 부분은 관세부가 전 효과가 역기저 흐름으로 확인되고 있다. 재고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그런 흐름으로 해석이 되고요. 관세 협상 국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동안 쌓아놨던 재고가 줄어들거나 소진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주잔고는 47.1로 지난달 대비 3.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제법 크게 늘어난 것이죠. 워낙에 지난달 데이터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증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격지수죠. 물가 흐름의 선행으로도 살펴보는 부분이 있는데 69.4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승세가 여전히 확인되고 확장 구간에서의 강세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다만 ISM PMI에서 나오는 이 가격지수를 놓고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다 올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가격 지수는 사실상 지불 가격의 의미지 실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판매 가격이 올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연은의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지역연은 데이터 정리를 해보면 지불 가격과 수취 가격을 구분해서 데이터로 집계하기 때문에 지역연은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뉴욕 연은, 캔자스, 리치몬드, 댈러스, 필라델피아 주요 5개 지역의 연은 제조업 지수의 흐름, 특히 지불 가격과 수취 가격의 흐름을 놓고 보면 여전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불 가격이 수취 가격보다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관세와 관련된 비용 증가분이 실질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에 모두 전가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기업들이 마진을 줄여서 흡수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 전달 대비 변화가 더 지불 가격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5월 지역 연은 제조업 지수들의 흐름이고요. 따라서 여전히 물가 지수에 대한 흐름은 확장 구간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실제 소비자들의 가격 전가로 이어졌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수입 지수 보시게 되면 39.9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비 7.2%포인트나 급락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08년도 금융위기 리먼 파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이게 16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관세로 인해서 제조업 경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5월 ISM PMI 내용을 굵직하게 흐름을 정리를 해보면 1월까지는 제조업 반등의 모습 뚜렷하게 나왔고 2월 데이터에서는 어느 정도 세부 데이터를 통해서 확장세가 오래가기 힘들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3월달 크게 하락을 하면서 위축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 4월달은 그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5월달 데이터도 사실상 전달과 비슷한 흐름이 지속이 됐지만 몇 가지 특징이 새롭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관세 협상 후에 축적된 재고를 소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특별히 고객 재고가 많이 낮아졌던 상황에서 주문 잔고가 개선이 됐다. 수주 잔고가 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낮은 레벨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달 3.4%포인트로 크게 좀 증가한 부분이 확인이 되었죠. 이런 부분은 미래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여름 시즌에 맞춰서 만약 관세 부과가 유예되는 기간이 계속 이어진다면 제조업 활동 개선에 대한 반등 징후로도 해석될 여지다. 이런 모습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고요. 보시면 수주 잔고가 47.1로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좀 길게 해서 보더라도 위치가 이 파란색 여기거든요. 저점에서는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낮은 레벨입니다. 과거 평년보다도 낮고 사실 지금의 위치가 굵직한 경기 침체 진입 초입에 나타났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많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수주 잔고의 위치가 여기다. 이런 흐름 보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ISM 제조업 PMI는 지역 연은의 흐름과 비슷하게 추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5월달 지역 연은의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8.1로 사실상 직전달 데이터가 마이너스 17.5까지 크게 떨어졌죠. 직전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위치가 나왔고 이게 마이너스 8.1로 평균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어느 정도 ISM 제조업 PMI 흐름도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흐름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 고용지수의 흐름도 이번 달 46.8인데요. 지금 빨간색 위치가 현재의 수준입니다. 과거 IT버블 08년 금융위기 팬데믹 진입 초기의 위치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5월달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 흐름 보게 되면 플러스 0.9가 나왔습니다. 직전달 마이너스 3.6에서 반등을 했고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레벨에 위치를 했고요. 사실상 최근 흐름 보시면 관세 부과전 움직임으로 크게 증가된 모습이 나오다가 3월달 급감을 했고요. 여기서 일부 변동성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0.9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전 장기 구간에 보이는 0에서 5%포인트 레벨의 하단에 위치를 한 그런 흐름이고요.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면서 레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도 확인이 되는 그림입니다. 사실상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의 흐름은 이 제조업 경기 PMI 흐름을 선행해서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움직임은 향후 제조업 경기가 추가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히나 과거에 제조업 경기가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0에서 5%포인트 이 구간 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사실상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되면 이 노란색 원입니다. 이 노란색 원은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직전에 나타났던 흐름이라는 거. 따라서 지금 반등했다고 한 레벨 자체가 어느 정도 위치였는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 경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흐름이 선행성을 갖고 나타나는 이유 자체가 기업들은 특히 제조업 경기는 신규 주문과 재고 관리, 기타 등등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앞선 지표를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신규 재무 재고 스프레드의 흐름이 PMI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PMI는 하락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해 10월은 전저점 부분까지 떨어진 그런 위치까지 근접을 했다가 이후에 3개월 연속 반등이 나타났죠. 이런 흐름이 11월 달부터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세 부과전 사재기 현상으로 나타난 흐름이고
흐름이고 이후에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흐름 가운데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 변화가 크게 떨어졌던 점을 놓고 보면 PMI 흐름도 전저점 수준까지는 더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전히 5월달 ISM 제조업 PMI 흐름을 놓고 보면 제조업 경기는 위축 구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달 대비 신규 주문은 소폭 늘어났긴 했으나 고객 재고는 더 줄었죠. 방향성 자체가 제조업 경기의 위축 구간, 파란색 구간이다.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재고가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경기 확장된 모멘텀으로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신규 주문도 늘어야 되고 고객 재고가 함께 증가하는 패턴이 이상적입니다. 고객 재고가 정체되는 가운데서라도 신규 주문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패턴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 노란색 음영 구간은 PMI가 50을 넘어서 확장 구간으로 나타났던 그 사이클의 선행으로도 확인이 되는 흐름이고요. 지금은 여전히 계속 위축 구간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고객 재고의 변화와 PMI의 흐름은 역의 상관관계를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5월달 PMI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러 항목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흐름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고용도 소폭 늘었고 신규 주문 늘었죠. 생산량 늘었고 수주장도 의미 있게 증가했고 배송 시간도 더 느려졌습니다. 다만 재고만 줄었는데요. 사실 최근 어느 때보다 이런 구체적인 여러 항목이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변화의 폭이 여전히 매우 미비하죠. 따라서 아직 전체 제조업 PMI가 뚜렷한 회복세로 나타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고객 재고가 전달 대비 마이너스 1.7%포인트나 더 줄어든 위치입니다. 이 파란색 라인 보면 사실 여기죠. 고객 재고가 낮다라는 의미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PMI가 높은 레벨에 위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제조업 경기의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객 재고가 상당히 낮은 레벨까지 떨어졌음에도 PMI의 위치가 직전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놓고 고려를 해보면 사실상 제조업 PMI 지수는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재고가 낮기 때문에 생산을 조금 더 증가해야 될 요인이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도 늘고 신규 주문도 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늘게 되면 고용도 소폭 증가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고객 재고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재고 축적에 조심스럽다. 이 흐름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수요가 일시적인 수요이고 실질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객 재고 현저히 낮은 레벨이니 역의 상관관계의 흐름이라면 제조업 PMI가 높은 레벨에 위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달 대비 더 떨어졌다라는 의미 자체의 흐름을 결국 지금의 PMI가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런 흐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 자체를 처음에 보여드렸던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의 흐름과도 맞물려서 해석을 해보면 충분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지금 지난달 대비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증가분은 신규 주문이 압도적으로 늘어서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재고가 줄어서 늘어난 증가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증가분의 실내막이 훨씬 더 부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5월달 신규 주문 지수는 직전달 대비 0.4%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47.6으로 나왔고 그런 흐름이 2년간의 박스권 45에서 50에 위치를 한 평균 부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주문은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 중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파란색 라인입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보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긴 한데 이 재고의 레벨 변화는 뚜렷하죠. 보시게 되면 높은 수준에 있다가 최근에는 재고 레벨이 다운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몇 달 전에 트럼프 관세 부과전 사재기 현상 때문에 이례적으로 증가했던 모습이 나왔지만 계속 더 줄었죠. 이미 평년 수준, 낮은 레벨까지 다시 돌아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신규 주문의 변화는 크게 없지만 재고 레벨은 현저히 다운돼 있는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재고가 낮은 레벨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반적인 제조 PMI 세부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런 흐름이 뚜렷한 제조업 경기의 반등으로 해석되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5월 ISM 제조 PMI는 지난달 대비 하락을 했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자체가 더 확대된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